오늘 서울 경기 지역에 2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200mm의 집중호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3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공안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7천억 원을 들여서 신용불량자 72만 명의 연체 이자를 탕감해주고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통업계에서 독도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상 1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공안 탄압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조규호 기자입니다. 업무 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핵심 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앞에 전경버스 10여 대를 이미 대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체포를 전담할 사복경찰관도 건물 주변 곳곳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석행 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아직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곳 민노총 사무실은 겉으론 담담해 보이지만 오후부터는 이 위원장이 주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갖는 등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새로운 공안 탄압이라며 전 조합원이 지도부 사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는 공권력 남용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면서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한 공안 탄압입니다. 이곳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새로운 공안 탄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CBS 뉴스 조규호입니다.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습니다. 윤 사장은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금강산 관광 개시 이후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 사장을 상대로 북측의 해명과 관광객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 경기 지역에 2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200mm의 집중호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복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기 파주 금촌에 269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양주와 김포, 동두천 등에도 2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서울에서도 126mm, 강원 춘천 등의 호우경보가, 강원 강릉과 속초, 보성, 충북 제천, 단양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서북부 지역의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앞으로도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해상에서 발달한 장마 전선의 비구름대가 중부를 중심으로 위치하면서 이들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오늘과 내일 사이에 중부지방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고 지역적인 강수량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면서 오늘 하루 동안 1명이 실종되고 주택 151동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한강물이 불어나면서 오늘 낮부터는 잠수교, 보행자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장마전선이 점차 남부지방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장대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면 올여름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완복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독도 태스크포스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 영토관리대책반을 구성해서 독도 문제에 대한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영토로서의 독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독도 인근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독도 내에 여러 가구의 마을을 조성하고 어업인 숙소 확장, 방파제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를 둘러싸고 독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독도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독도 마케팅을 선보인 곳은 오픈마켓 쪽입니다. 옥션에서는 지난 주말에만 독도 관련 도서가 100여 종이나 팔렸고 독도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 역시 매일 70여 장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독도 여행 상품 관련 문의도 평소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지마켓은 최근 일주일 동안 독도 여행 상품 판매 건수가 3주 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파크는 독도 영유권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8일 독도 티셔츠를 2,900원에 판매해 하루에만 2만여 장을 팔아치우며 단일 상품 하루 최다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도 독도 마케팅에 본격 뛰어들 태세입니다. 홈플러스는 오늘부터 독도 사랑 튜브를 일반 튜브보다 40% 정도 저렴한 11,9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독도를 테마로 한 서적과 음반, 앨범, 완구 등을 한 곳에 모아 싸게 판매하는 독도 상품 기획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역시 광복절까지 자사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케이크류의 매출 1%를 적립해 독도 수호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저희 독도 행사 같은 경우에는 17일서부터 다음 달 15일 광복절까지 지금 기간이 돼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슈가 돼 있는 상태라서 고객님들께서 아무래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토종 한우 브랜드 다한우물 역시 한우 구매 고객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증정하는 등 독도 영유권 논란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에서는 독도 관련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정부가 7천억 원을 투입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 명의 연체 이자를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져야 하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고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현행 징역형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회복 지원과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에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 증액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서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오늘 오후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관련자 10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원상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 측이 협조를 거부했고 지난 18일에는 적절한 보안책도 없이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복사본을 이미 분리 반환해서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학 교수들이 앞으로는 외국 대학 교수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전임 강사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발표한 대학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시안을 통해서 국내 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 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 강사를 조교수로 해서 교원의 구분을 단순화하거나 준교수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달 말 최종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독 사회학자 송두일 교수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90년대 5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하는 등 친북 활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송두일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북한을 위해 활동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가 독일에 머물고 있고 지금은 친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67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송 교수는 노동당 가입 등 친북 활동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 만인 지난 2003년 귀국했지만 노동당 가입, 북한 방문, 반국가단체 회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미국의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가 내일이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바마는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이는 전승 기념탑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문에 앞서서 기념탑 앞에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중동을 방문 중인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 내일이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독일을 방문하게 될 오바마 후보는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이는 전승 기념탑 앞에서 연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보가 도착하기 전날 이름 모를 남성 한 명이 자동차를 타고 들어와 오바마 후보가 연설하게 될 기념탑 주변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다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Wir wissen auch nicht, was den Mann dazu getrieben hat. Das werden wir ermitteln müssen. Wir können einen politischen Hintergrund nicht ausschließen. Deshalb hat auch der polizeiliche Staatsschutz die Ermittlungen übernommen. Es gibt aber auch Augenblicke. 오바마의 방문을 맞아서 독일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10만 명의 청중이 연설에 모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호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대표 선수단 훈련소를 방문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체조, 탁구, 농구, 배구, 역도장을 둘러보고 선수들에게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후 주석은 농구장에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야오밍의 다리 골절상의 회복을 빌고 응원합니다. 중국 올림픽 출전 선수단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올림픽 개막을 16일 앞둔 선수들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북부에는 멕시코에서 오신 과달루페 성모를 기리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1년에 600만 명의 순례객이 방문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성모 과달루페에게 감사드리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알록달록 광대들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과달루페 성당. 멕시코의 정신적 지주 성모 과달루페의 은총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어릿광대 복장을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트럼펫과 드럼을 들고 커다란 신발에 알록달록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분장한 아이들과 어른들은 소리 높여 노래를 부릅니다. 이번 축제에서 멕시코 사람들은 종교적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의 민족적 축제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동북부 이와테현과 북부 홋카이도에서 중부 도쿄까지 규모 6.8의 강진이 뒤흔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강진으로 물건들은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고 여기저기 깨진 유리 조각들도 보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지진이 휩쓸어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민들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수천여 개 가구는 정전이 됐습니다. 이번에 정전이 난 곳은 불과 한 달 전에 난 강진으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고 실종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지진은 멈췄지만 긴장을 늦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